FOMC가 시작된 가운데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도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폭의 변동인데요. 자, 일단 재료는 국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FOMC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가 어떤 결과를 내세울 것이냐, 그것이 이제 시장의 방향을 가릴 것이다. 이것이 지배적인데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이야기한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 자, 이 내용이 아주 그냥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크게 흔들어 놓는 모습인데요. 폭스바겐이 이제 앞으로 각형 배터리에만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형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그런 포인트가 좀 나타났는데, 자,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은 악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마지막은 의류주가 될 것이다. 자, 의류주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제법 오래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이쯤 되니까 뉴스에 나오는데요. 자, 실제로 의류주들 요즘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또 주가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의류주들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자, 한 주의 중간, 그리고 FOMC가 시작된 날입니다. 야, FOMC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또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시장 자체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FOMC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 그리고 또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FOMC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으로 시작해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신고가 흥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요 정도로 내려가는 것이야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0.39%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정도면은 네,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그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 0.09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크게 위아래쪽으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고, 자, 이 부분은 일단 FOMC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FOMC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FOMC 이야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네,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연준에서 이제 대장격인 파월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괜찮다, 인플레이션 우려 없다, 금리 인상 안 한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연준의 어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 연준 의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정말 파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준이 일단은 비둘기파, 지금 당장 정책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낸다거나 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번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4%입니다. 동결이 될 가능성이 96%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형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 또 백신 보급의 확대,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연준이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간다. 여기에 뭔가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분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양적 완화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긴축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제 연준이 그동안 해왔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정책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뭐 금리에 대한 말을 바꾼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제로금리다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을 조금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즉 내년도까지는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올 연말에라도 뭐 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뭐 초중반에라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견이죠. 그냥 당장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에 제공했었던 자본 규제 완화 혜택, 이 부분도 연장이 될 것인가? 이거는 뭐 거의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런 부분들을 뭐 강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연장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수 의견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 뭐 금리 동결이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왔었지만 소수 의견에서 그래도 금리를 좀 이제 인상하는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게 되면 시장은 불안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MC 결과, 이번에는 결과가 뭐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 의견에서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조율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번에 바라봐야 될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보다도 앞으로의 전망을 연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부분이 이제 경제지표죠. 상무부에서 발표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3% 정도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줄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시장 예상치가 0.4%예요. 네. 0.4%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나 감소했죠. 이게 지난달에 미국에서 기록적인 한파, 폭설 이런 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막 그랬었던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또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소비에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이긴 한데, 이제 1월 달에 7.6%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 정도 감소한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불안 요인을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 달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을 좀 받아야 되겠죠. 연속적으로 감소하면 안 될 것이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소폭 증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다음번 같은 경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또 현금 다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또 다음 달 4월 달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 소매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산업 생산 역시도 조금 감소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기후 등에 대한 영향 때문에 뭔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백신 상황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요. 근데 유럽은 조금 불안하다.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뭐 등등등 여러 다수의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그 의약품, 그 의약품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결과 발표하는 것이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9일 정도의 기사가 나오겠지만,
한 이틀 정도 더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동안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당장 뭐 이런 부작용이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안정성은 있지만 현재는 사전 예방이죠. 그럴 수도 있는 우려감을 완전히 없애자,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이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만에 하나라도 이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접종을 중단시킬 것이고, 그냥 우려했던 결과가 아니라면 계속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도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의 접종이 중단이 될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결정이고, 또 중단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불안감인데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다, 뭐 크게 기사화되는 부분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혼조세를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들 보이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씩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있고요.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부분은 아니고 결과를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나쁜 건 없어요.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답답한 국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배터리 관련주 이야기입니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폭스바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형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생산 내재화 계획이 있다. 파우치형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디자인에 유리한 주머니형이 경쟁 우위를 보이지 않겠느냐, 타격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뭐 일단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분석이기 때문에 글쎄 얘네들이 안 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볼 필요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조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증권가에서 나타난 분석에서 의하면 당분간은 이제 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 각형 전지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이 두 기업이 파우치형, 주머니형 전지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이제 폭스바겐에서는 이제 이 각형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큰 충격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뭐 이런 악재에 기업의 실적이 반응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빨리 내놓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파우치형이 각형보다 장점이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부분들 요소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투박한 그런 차량이 아니라 굉장히 예쁘고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 이제 파우치형은 좀 마음대로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구조라든지 또는 디자인 구현, 이런 것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그런 것보다는 파우치형, 주머니형이 돼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펴넣든지 밀어넣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폭스바겐에서는 각형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폭스바겐이 각형을 한다는데 파우치형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쌀밥에 고깃국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서 깍두기에다가 보리밥을 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뭐 어떡할 거야. 내가 쌀밥에 고깃국이 먹고 싶지만 보리밥에 깍두기 먹어. 그러면 먹어야지. 네.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쌀밥에 고깃국보다는 이제 보리밥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아. 그러면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에 맞춰지는 어떤 초점이다라고 하더라도 장점이다라고 하더라도 악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파우치형과 각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얘네들이 각형을 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우치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형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뭐 경쟁력이 파우치형이 더 있다 이게 아니라 회사에 있는 그 역량입니다. 회사의 역량이죠. 이 배터리의 핵심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네모나게 만드느냐 주머니형을 만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폭스바겐이 이 배터리 이쪽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2030년까지 배터리 비중을 8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30년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 지금 2021년이란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이 회사들이 일단은 지금 당장 경쟁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 또 LG 배터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파우치형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점유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지만 각형 배터리? 그럼 내가 만들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게라고 한다라면 이젠 이야기가 달라지죠. 뭐 각형으로 만들게 필요하다면 내가 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모양이 자유롭다 파우치형이다 그렇게 되면 그거 그냥 네모난 상자에 담아서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역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죠. SDI만 그 부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SDI만 이제 충격이 제한적이고요. 다른 기업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배터리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기적 악재죠. 일단은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쌀밥에 고기국 먹고 싶지만 보리밥에 깍두기를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장은 나한테는 악재죠. 근데 지금 압력밥솥에서 치카치카 쌀밥이 돌아가고 있어요. 고깃국이 펄펄 끓고 있어요. 이번 끼니만 먹고 다음 끼니부터는 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한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 악재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의 대응 전략들 또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를 회복시키는 영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악재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업들의 행동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하게 맞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뭐 반등할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마지막 주자 의류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사는 곳 뭐 입고 그 의식주잖아요.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의류주들 이제 봄이기도 하고요. 경기가 회복되기도 하면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의류예요. 옷장 딱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어. 네, 남성분들 남편분들은 이제 움찔움찔하죠. 옷장 딱 여는 소리 덜컥 열리면은 그냥 네,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들고 갈 가방이 없어. 신을 신발이 없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주기마다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환절기 이제 즉 절기가 바뀌는 시점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생각해보세요. 월급이 많아졌어. 보너스가 들어와서. 그러면 외식을 하든, 아니면 뭐 가서 옷도 한 번씩 사입든, 이런 어떤 소비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 의류 관련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초반 시점에서는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 진행하지만 중반부터는 이제 옷 같은 거 입고 갖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세분화된 그런 어떤 경기 회복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가 이제 마지막에 회복되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업황 큰 모습을 보게 되면 화학주들이 가장 마지막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의류 같은 경우들은 이제 미뤘었던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그런 상황들로 간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 따라서 자동차, 가전 이렇게 그 내구재 쪽 무거운 소비가 집중되다가 그 다음에 중후반부터는 의류 등에 대한 그런 가벼운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나 이런 그 IT, 전기전자 이런 쪽이 상승했었던 부분들 이후에 이제 의류주들이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황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의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그게 뭐 많진 않아요. 뭐 휠라홀딩스가 대표적일 테고요. 그 다음에 영원무역부터 시작해서 한세실업, FNF 뭐 등등등 여러 기업들이 있겠죠. 네, 이런 기업들이 다 의류 관련한 섬유우복 이런 기업들이죠. 실제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이 양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런 업종들의 어떤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춘절, 즉 설 명절 이후에 이렇게 그 의류 소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의류의 소비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더아머 같은 거 잘 아시죠? 언더아머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뭐 랄프로렌, 코치 뭐 이런 기업들도 주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갭 이런 종목들도 주가 상승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류 그 브랜드를 보유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뭐 의류뿐만 아닐 겁니다. 가벼운 소비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먹고 마시는 음식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쪽 관련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지금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양이 가장 빠르게 보여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피부에 와닿게 되어지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뭐 너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는 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기 전부터 준비하신다라면 충분히 이런 상승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선취매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황만 잘 참고하셔도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폭스바겐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 뽑아냈는데 국내 시장에 있는 기업들, 국내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지금은 악재입니다. 그래서 악재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업들의 대처에 따라서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 회복의 마지막은 이제 의류주가 장식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의류주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가벼운 소비, 그런 소비 증진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 경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가벼운 대응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침에 중요하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종목을 적정가에 매수를 하였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며 모든 것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조급하게 주식을
팔지 좀 마세요 라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분석 제대로 잘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 다음에 뭐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가 지금 좀 잘 안 올라. 근데 옆에서 막 뭐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홀랑 팔아먹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시는데 그러지 말란 이야기죠. 내 차례가 안 왔을 뿐이죠. 내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 차례가 왔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믿고 있는 주식 그대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